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구축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 얘가 총 배점이 이제 30점이 돼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문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형태로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우리가 관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장 회사들의 재무 정보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이제 완성하시오. 각 4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재무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자, 일단은 재무 정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종목 코드라는 게 있고 연도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우리 종목 코드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연도라는 필드가 바로 밑에 있네요. 자, 이 두 개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종목 코드다 연도다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앞에 이 앞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그 밑에까지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본 키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이 두 개 필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쇠 그림 모양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연도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연도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숫자 4자리만 입력받도록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숫자 4자리만 이제 입력을 받는데 그때 이제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 숫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 4자리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가 우리 숫자를 쓸 때 이제 0하고 9가 있었죠. 그때 0은 이제 필수 요소고요. 9는 이제 선택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치 문자 중에서 우리가 필수 요소 0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시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별표가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연도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입력 마스크 여기다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숫자 4자리가 이제 입력되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0을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 같은 게 들어있을 때 우리 그걸 이제 저장할래 말래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상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미콜론 하나 더 찍어주고요. 맨 뒤에다가 입력할 때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이제 별표가 표시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곱하기 기호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0, 0, 0, 0 이렇게 이제 4자리를 이제 입력을 해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곱하기 기호 요걸 이제 써서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이 곱하기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쓴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가 특수 문자 같은 게 들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할래 말래 그걸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여기선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재무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 정보라는 요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쫙 들어있네요. 들어있는데 우리 1번 문제 기본 키를 설정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행을 시켜놓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 동그라미 2번 문제 입력 마스크 설정한 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연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연도를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가 이렇게 쭈르륵 나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0이라고 써져 있죠. 이 0은 왜 써져 있냐? 우리 얘를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때 이 연도에 대해서 우리 기본값이 0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행을 시켰을 때 연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0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A가 됐든 B가 됐든 그런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막 눌러도 입력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전부 다 이제 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4라고 쓰게 되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1, 2, 3이라고 이렇게 쓰고 마지막 자리에 안 썼죠. 안 쓰고 나서 그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한 값이 이 필드에서 지정한 그 입력 마스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요? 숫자가 이제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근데 내가 숫자를 세 자리만 썼어요. 네 번짜리도 써야 되는데 안 썼단 말이에요. 안 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입력 마스크는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한 거 다 확인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ESC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취소시켜주고 이 재무 정보라는 이 테이블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는 회사 테이블에서 하래요. 회사라는 테이블이 이곳에 있죠. 자, 회사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여러 개 필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회사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회사명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회사명이라는 필드에는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인덱스라는 거를 설정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회사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 지금 아니오로 설정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보게 되면 얘 중복 가능, 얘 중복 불가능도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중복된 그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얘 중복 가능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3번 문제가 이제 끝났고요. 4번 문제 보니까 시장 구분이라는 그 필드에는 그랬습니다. 시장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요 필드요. 요 시장 구분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에는 유가증권이다, 코스닥이다. 요 데이터 요거 두 개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을 입력하도록 할 때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인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묶어서 유가증권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 거는 유가증권 말고 코스닥이죠. 그래서 코스닥도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이라는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가증권하고 코스닥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지역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지역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 이 지역 필드의 필드 크기를 2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이라는 이 필드 선택해놓고 필드 크기가 지금 현재 255로 돼 있는데 이거 싹 지우고 2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라는 요 테이블도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고요. 우리 3번 문제에서 회사명이라는 그 필드에는 중복된 그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새로운 데이터 입력하는 곳에다가 제가 AB edu라고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AB edu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입력이 되죠. 이렇게 이제 중복된 그런 데이터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구분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이 두 개만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놨죠. 그래서 시장 구분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AAA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그 테이블에 시장 구분에 설정되어 있는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사용 금지가 됐다. 이 필드의 식에서 사용 가능한 값을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스닥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코스닥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갔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가증권하고 코스닥 그 두 개의 데이터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필드 크기를 2로 설정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ESC 눌러서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거 취소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 재무 정보라는 요 엑셀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때 이제 기본 키는 종목 코드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때 테이블 이름은 추가 재무 정보로 그렇게 이제 할 것,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니까 외부 데이터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이곳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엑셀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파일을 먼저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기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서 길벗, 1급 총정리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출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2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2회 요걸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추가 재무 정보라는 요 엑셀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파일 선택해주고 이제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 해당 경로가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 그리고 위치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테이블 형태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때 이제 테이블 이름은 이렇게 이제 하래요. 그 얘기는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가지고 와라 그거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해서 요게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 요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워크시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대요. 그때 1번 시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2번이다 3번이다 찍어보니까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그럼 우리가 1번 시트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열 머리글을 테이블에 이제 필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지정한 첫 번째 행에 열 머리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 첫 번째 지상 보면은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다. 요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가져오는 각 필드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지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필드는 이제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요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형식이 됐든 인덱스가 됐든 이런 것도 이제 수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죠. 기본키는 종목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키 선택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 코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 눌렀더니 그때 이제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고 테이블의 이름을 쓰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테이블의 이름은 추가 재무 정보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추가 재무 정보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닫기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추가 재무 정보라는 요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재무 정보라는 그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종목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이 종목 코드라는 이 필드는 회사 테이블에 종목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참조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이제 관계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관계 설정하러 가야죠.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계 설정할 그 테이블이 재무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랑 우리 회사 테이블이죠. 해서 재무 정보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회사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닫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닫기요. 그러면서 이 두 개 테이블 간에는 종목 코드를 가지고 서로 참조한다 그랬죠. 해서 종목 코드라는 거 쭉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여기 보니까 회사라는 테이블의 종목 코드 그리고 재무 정보라는 그 테이블의 종목 코드하고 그렇게 이제 떠 있어요.
그때 이제 세 가지 이제 지상이 나온 거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게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관련된 그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필드를 모두 다 업데이트해라 그거죠. 해서 두 번째 것도 이제 체크 표시해주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그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를 못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근데 세 번째 거 여기 보면은 모두 삭제라고 돼 있죠. 우리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크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만들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1대 다관계다 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죠. 그러면 요 관계 설정한 그 창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DB 구축 문제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뭐 특별하게 막 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 문제를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